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점심 후식처럼 뉴스를 전해드리는 발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디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직접 협의한 내용인데요. 특히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 표명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못 박은 터라 대다수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교착 상태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던 이 한반도의 시계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그 공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는 대북 특사단 발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는 발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심을 맛있게들 드시고 오셨죠? 네, 어제 대북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요,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떴습니다. 이번 특사단 방북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일단은 뭐 그동안 거의 직전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터라 미국에서도 방북을 한다고 했던 폼페이오도 갑자기 취소를 하고, 또 중단했다고 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다시 할 수 있다는 등의 카드를 살짝 만짝거리면서 이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좀 걱정이 많이 컸었죠. 이런 상황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이번에 제대로 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지난번에도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갑자기 그 트위터로 뭐 이게 안 한다고 이게 파토 낸다고 했다가 긴급 2차 정상회담 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멈췄던 바퀴가 굴러갔던 바 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좀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를 우리 이 남측이 대한민국에서 좀 다시 억지로 뒤에서 떠밀고 앞에서 끌고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운전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제 나온 사진들 보니까 굉장히 보이시죠?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진으로도 느껴졌지만 실제로 가지고 온 내용들도 이전보다 어쨌건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풍계리 핵시험장도 폭파하고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쇄하고 나름대로 비핵화 필요한 조치를 실천해오지 않았냐. 그리고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포로도 풀어주고 또 유해도 송환해주고 했는데 선의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네,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실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에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미국 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북한과. 그래놓고 북한이 어쨌건 이런 조치들을 먼저 이행을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약간 뜸들이듯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그간 우리가 북한의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좀 이러다가 북한이 안 할래 이렇게 좀 토라져 버린 거 아닐까? 토라진다고 하면 너무 귀엽고, 어쨌든 이전처럼 원래대로 그냥 확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우려를 했거든요. 보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저러다가 진짜 북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이번에 더 한 발 나아가서 직접 비핵화 일정까지 못 박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뭐 나름 여러 번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하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만료일인 2020년 말,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18년도 지금 절반 다 지나간 거잖아요. 2020년 말을 비핵화 마지노선으로 구체화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다음 대선이 2020년 11월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그 다음에 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비핵화 그리고 핵폐기, 평화협정 체결까지 완전 이 풀 패키지를 아예 이 비핵화 로드맵을 다 사실상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저만 뭐 민주개수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 언론들이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의 좀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였다, 이런 평가,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받아내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북한 비핵화의 교착 상태를 뚫고 남북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2차 특사단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방북에서 가장 큰 성과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다 라고 하며, 그러면서 이제 3차 정상회담을 곧 할 텐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상당히, 그죠?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동아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 시설 리스트를 제출하고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핵물질 생산 활동부터 중단하는 실질적인 이행 조치에 나설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도 북한 공식 매체가 김정은의 입에서 나온 비핵화 관련 발언을 보도한 것 자체가 진일보한 태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입에서 진일보한 이 태도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뭐 많이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이전의 그런 의지 표명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단계라는 것은 여러모로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 지금 중앙일보, 동아일보 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유독 이번 특사단 방북 성과를 깎아내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곳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어딜까요? 조선일보죠. 물론 조선일보겠죠.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이 북하고 합의하고 온 내용은 사실상 그게 전부다. 3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밖에 없다. 비핵화 뭐 이런 내용은 이런 거는 뭐 관심 없다, 이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특사단이 김 위원장과 북핵 리스트를 딱 놓고 던지면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너네가 딱 하겠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너네가 모든 걸 다 내놓고 완전 비핵화를 해서 완전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 털고 나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이게 이때까지의 대북 전략이었죠. 근데 그게 안 먹혔던 거잖아요. 안 먹히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전쟁 위기에 치달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왔으니까 너네가 성과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다음이에요. 사설에서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특사단과 식사도 죄송해요.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간 특사단하고 김정은이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회의만 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하냐는 거예요. 밥심인데 밥 같이 먹어야 정드는데 왜 식사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가신 것도 아닌데 식사를 꼭 같이 회의하러 밥 먹으러 간 거 아니고 회의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꼭 식사를 같이 했어야 됐을까? 뭐 그랬대요. 밥이 뭐 너무 중요한지. 그러면서 심지어 저녁은 우리 특사단 5명끼리만 먹었다고 한다. 국가 정상의 위임을 받아 방문하는 특사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어딨냐?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을 폭력 집단이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 라고 밥 좀 자기들끼리 먹겠다고 폭력 집단이라고 도를 넘었다고 밥 왜 뭐 줬는데 라면에 김치 줬어요? 뭐 왜? 아니 만찬 사진 보니까 완전 화려하게 잘 드셨더만 뭐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잘 먹여야 되길래 진짜 참 정말 이분들은 좀 약간 저번에도 느꼈지만 그 밥에 좀 너무 집착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예전에 기억하시죠? 왜 중국 방문했을 때 지난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셨을 때 그때 왜 혼자 밥 먹었다고 혼밥 프레임 막 씌워가지고 우리 뭐 외교 뭐 식사 외교 굴욕적 외교라고 혼자 밥 먹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참 뭐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저 뭐 가지고 오는 건 하나 없어도 밥상이라도 과하게 받아서 배나 채우고 오면 된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밥에 너무 집착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저녁에는 우리 특사단 5명만 먹었다며 왜 밥을 같이 안 먹어주냐고 울분을 토하셔가지고 네. 뭐 밥 중요하죠. 아무튼 전 세계가 이렇게 한반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밥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꼭 그런 문제로 이렇게 울분을 토하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래도 1등 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언론이신데 너무 좀 보는 시야가 좀 좁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그렇죠?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건 밥보다는 뭐 다른 것일 테니까요. 뭐 일단 남북이 이렇게 같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동안 미국에서 로드맵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일종의 비핵화 로드맵을 우리 남북이 같이 제시를 한 겁니다. 미국 쪽에. 그러니까 공이 아예 미국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요. 자기들이 요구했던 로드맵을 받은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2020년 말이니까요. 뭐 1년여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종전선언도 해야 되고 뭐 평화적인 체제도 구축해야 되고 하려면 굉장히 미국 측에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벌써 3번째 정상회담 네, 계속 어디서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네,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린 또 미국하고 별개로 더 돈독하게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간보고 약간 턱 주물주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더욱더 돈독하게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더 신뢰를 쌓아가고 평화적인 한반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가장 여기서 어쨌건 한반도 평화잖아요. 남과 북이 있는 이곳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주체고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을 더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이제 3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조선일보가 그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반찬은 뭐였는지 평양냉면을 먹었는지 이런 거 잘 보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모두가 행복? 네. 그렇고요. 오늘 제가 또 2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어요. 대북 특사도 그렇지만 또 중요한 뉴스
하나 더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MB 20년 구형 이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발칙한 뉴스 페북 라이브예요. 보이시죠? 네, MB 20년 구형.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년형을 구형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검찰이 구형하면 그것보단 깎이잖아요, 선고가. 20년보다는 또 더 깎일 텐데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스 일단은 혐의가요. 다스를 실소유하며 350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10억 원대 뇌물수수를 한 혐의 등을 이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렇게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벌써 네 번째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5점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징역 20년을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구형도 구형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 보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최후 진술 보셨어요? 자기는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이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를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칸, 응? 집 한 채밖에 없고 자기는 정경유착이고 뭐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이거 사뭇 나의 가훈은 정직이다 그거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오히려 지금 이 혐의가 너무 빙산의 일각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밝혀내야 될 죄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요거 가지고 지금 징역 20년도 너무 약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엄살 떠실 때가 아닐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더 재밌는 건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과거에 MB의 남자라고 불렸던 바로 그분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 거의 이 사기의 거의 최종 단계가 아닌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아예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수준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최측근이었던 분이. 그러면서 전두환의 전 재산 29만 원 발언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9만 원보다는 뭐 집 한 칸이면 뭐 굉장히 풍족하시네요. 집도 굉장히 비싼 집이시잖아요. 물론 그건 말고도 뭐 이렇게 건물도 많으시고 뭐도 많으시긴 하지만 뭐 회사도 있으시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데 본인이 거기에 너무 지금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래요. 최측근이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전재산 집 한 채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틀리다, 이상한 얘기다. 최측근이기 때문에 뭐 재산 관계는 뭐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꽤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틀리다. 그건 전 재산이 집 한 채라는 건 틀리다. 이상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징역 20년 구형이 나온 건데 집 한 채라고 하면 구형 자체가 전부 틀리게 되는 거 아니냐. 다스 170억을 받아낸 게 MB 재직 당시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주변에 이게 MB 정부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권력을 이용해 뜯긴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하는지. 받아냈다는 건 자기 돈이라는 얘기다. 그러네요. 뜯겼다는 게 원래 내 돈이니까 뜯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침. MB는 돈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최측근이었던 분이
막 거기 옆에서 어쨌건 정두원 전 의원도 많이 단물 빠셨으면서 같이 많이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래도 되나? 아무튼 뭐 우리도 익히 알고 있지만 돈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신 분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이 구조를 보면 거의 뭐랄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가장 큰 사기를 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걸로 더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야무지게 이것저것 많이 뽑아 드셨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번에 정두원 의원의 이런 발언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번 여러 가지 혐의들에서도 특히 최측근이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등을 돌리면서 더 아주 중요한 증인들이 되어줬던 거잖아요. 혐의를 입증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최측근들이 다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이런 게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우 참 주변에 워낙 잘 못하셨더라고요. 그죠? 최측근들을 물론 국민들에게는 너무 못했지만 옆에서 함께했던 최측근들에게도 참 인간적으로 너무 못하셨더라고. 돈에 너무 집착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모쪼록 정말 오랜만에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방에서 혼자 또 계시고 하니까 좀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시고 이때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뭐 무죄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뭐 꽤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뭐 아무튼 오늘 두 가지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는 MB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앞에서는 대북특사단의 발표 내용, 협의 내용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렸고요. 발칙한 뉴스는 페북 라이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시 30분부터 약 1시 전에 끝나는 정도로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방송한 내용은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못 보신 분들도 여기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의견도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면 제가 참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작 3일 했기 때문에 많이 서툴러요. 허접하고 여기 막 배경 이상하다고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네, 좀 횡하고 그런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전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보다 방송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칙한 뉴스 페북 라이브는 다음 주 월요일날 12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